안녕하세요. 소쿨극장의 새로운 코너, 짧으면서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지만 너무 짧아서 정규 업데이트 시간에는 올리기 힘든 이야기를 가끔 여건이 허락할 때 부정기적으로 부울쑥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허리 밑에 이야기도 섞일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오천송은 경상도 땅 의성 사람이다. 지극한 효성으로 부모를 섬겼으나 송곳 하나 꽂을 땅떼기도 없는 형편이라 끼니를 잇기 매우 어려웠다. 날품을 팔아 돈과 쌀을 얻어서는 매일 집으로 돌아와 부모 봉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니 자식의 극진한 공경을 받는 부모는 비록 나물죽과 거친 밥을 피할 수 없었지만 언제나 마치 정승아들이라도 두냥 행복하고도 좋은 얼굴이었다. 부모상을 당해서는 남의 손을 빌리지 않고 몸소 무덤을 만들어 장사를 지냈고 무덤 옆에 여막을 지어 3년상을 마쳤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심효살이를 잘했다고 칭송했다. 그의 손자 철조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부친을 잃었다. 성인이 된 철조는 부친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고 부친을 위해 상복 입지 못한 것을 평생 애통하게 여겼다. 그래서 일생토록 다른 사람과 어울려 웃지도 않고 황황의 죄인처럼 살았다. 철조의 모친은 장남의 집에서 살았는데 철조의 집에서는 좀 멀리 떨어진 곳이었다. 철조는 공무가 바빴지만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모친께 가서 안부를 물었다. 비바람이 불어도 추위와 더위가 심해도 그만두지 않았다.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머니께 가져가서 드시게 하는 일도 빠뜨리지 않았다. 모친상을 당해서는 지나치게 애통해하다가 몸을 상할 정도였고 장래의 모든 정성을 다해 여한이 없도록 했다. 상복을 입고 염유를 했는데 평소 술과 담배를 좋아했지만 이때는 일절 입에 대지 않고 나물과 죽으로만 3년상을 마쳤다. 또 부친이 돌아간 지 60주기가 되자 제사상을 마련하고는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니 마치 초상 때 같았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일을 관가에 알리니 고을 수령이 그 효심에 감동해 나라에 정려를 신청하려 했다. 그러나 철조는 울부짖으며 제발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그 특별한 행실은 마음속에서 우러난 것이지 세상에 보이려고 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한겨울에 철조가 학질에 걸렸다. 철조의 아들은 의원이 지리산에서 나는 산삼을 먹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하자 매서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산삼을 구하러 지리산으로 갔다. 산에서 만난 한 스님이 사연을 듣고 마른 줄기 하나를 가리키며 캐보라고 했다. 시키는 대로 해서 산삼 6뿌리를 얻었는데 매우 굵고 좋았다. 고개를 들어 고맙다고 말하려는 순간 홀연 그 스님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았다. 산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무렵에 여러 명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산삼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그때 어디에선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끊임없이 으르렁거리니 놀란 무레배들이 모두 도망쳐버렸다. 산삼을 가져와 고아들이니 부친의 병이 나았다. 또 철조의 아들은 모친이 병을 앓자 2번이나 자기 손가락을 베어 며칠이나 어머니의 수명을 연장했다. 뒤에 이 아름다운 효행이 조정에 알려지니 3대가 모두 임금으로부터 정려를 받았다. 현재의 경상북도 땅 의성에서 조선 후기에 있었던 일이라고 청구야담에서는 전한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올리겠습니다. 여막은 상주가 괴연이나 무덤을 지키기 위하여 그 옆에 지어놓고 거처하는 초막입니다. 심효는 염유입니다. 부모의 상을 당하여 무덤 서쪽에 여막을 짓고 상주가 3년 동안 머무는 상례의식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가장 효성스러운 행위로 일컬어집니다. 울부짖으며 가슴을 치니 마치 초상 때 같았다라는 말은 부모 초상 때 상주가 자기의 불효를 뉘우치며 매우 슬피 울고 가슴을 두드리며 몸부림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년은 효자와 충신 그리고 연려 등이 살던 동네에 붉은 칠을 한 정문을 세워 표창하던 풍습입니다. 신라 때부터 시작되었으나 조선시대에 매우 유행하였다고 하는군요. 참고 문헌 및 자료 출처 설명에 올리겠습니다. 편자미상의 청구야담이 모본입니다. 이강옥 교수가 옮긴 청구야담을 기본 텍스트로 하였습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청원군 문희문화재단지의 염학, 제주이미지, 관광정보의 상복, 영화잡지 시내의 10일에서 정한석 선생의 글, 역사소설가 이수광이 추천하는 표철주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에서 심유살이를 하는 이유의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서 기사와 사진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홍도, 김중근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또 크라우드픽, 핀터레스트, 픽스타, 게티 이미지뱅크 그리고 이리사마레프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호쿨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0시에 정기적으로 이야기를 올립니다. 오늘 이야기는 막간에 불쑥 올리는 번개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